정읍 제1일반산업단지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반발도 커지면서 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부안과 고창, 송전선로가 어떤 지역을 지날지 최적 경과대역이 결정됐습니다. 대역을 결정할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은 부안군의회가 부안군의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 관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남원시 주생면의 한 철로를 지나던 화물열차에 70대가 치여 숨졌습니다. 인근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서는 숨진 A씨의 지갑과 휴대폰이 발견됐습니다. 전북에 내린 장맛비에 고창읍석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전북에서는 논 250여 헥타르가 빗물에 잠기고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읍 제1일반산업단지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폐 목재 등을 연료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반발도 점차 커지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안은 정읍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정질문의 시작은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었습니다. 우선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인허가 당시 정읍시가 주민 수용성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의향을 묻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이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청취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우리 농수동 덕천면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지 행정적 절차로만 했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한 건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시에서도 산자부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자부에서 아직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논란이 된 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공사를 추진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총 사업비 9억 6천만 원에 달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를 국가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시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물 재이용 시설은 꼭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 사업도 일단 보류시키라고 했고요. 심의 보류나 허가 취소된 사례들을 들며 이번 사업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고, 업체가 허가 및 주민 동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본원을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오면 법적 검토를 모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의회가 주민 공청회를 요청했음에도 정읍시가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위에서 채택한 요구사항을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주민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맞습니다. 이 발전소가 건립이 되고 나면 우리 정읍 시민들은 모든 문제의 직간접적으로 환경적인 피해, 신체적인 피해, 재산적인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 민선 6기, 7기에 했던 일이라도 우리 행정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책임을 질 것이고요. 시의회는 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예고했고, 이학수 정읍시장은 전북자치도에 해당 업체의 개발행위 허가 연장을 허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전임 시정에서 주요 인허가 절차가 이미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청구 등 행정적, 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부안과 고창 바다에서 바람으로 만든 전력을 옮길 송전선로가 어떤 지역을 지날지 최적 경과 대역이 결정됐는데요. 대역을 결정할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은 부안군 의회가 되려 부안군의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갈등 관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부안에서 열린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촉설비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하지만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지선정위원인 부안 군의회 의원 4명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군의회는 회의에 앞서 한국전력에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 등을 고려해달라 요청했지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당일 군 의원들은 환경 정화와 같은 자체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 사이 입지선정위원회는 송전선로가 지날 최적 경과 대역을 논의하고 의결했습니다. 해상풍력으로 생산될 원전 2기 규모 전력을 양육점인 부안군 변산면 대양리로 모은 뒤 하서면과 행안면, 상서면, 주산면, 부안읍에 송전선로를 설치해 신정읍 변전소로 보내기로 한 겁니다. 송전선로가 지날 구체적인 위치는 앞으로 더 논의돼야 하지만 고압 송전탑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으로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안 군의회는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부안군에 따져 물었습니다.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사업의 추진 주체가 누구인지를 떠나 선제적으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할 때입니다.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범국민 협의기구 구성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 부안군은 송전선로 건설은 한국전력이 추진하며 입지선정위원회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 보관과 읍면별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여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회의에 참여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야 했을 부안 군의회가 행정의 갈등 관리 부담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23일 오전 11시 40분에 남원시 주생면의 한 철로를 지나던 화물 열차에 70대가 치여 숨졌습니다. 열차에 사람이 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숨진 70대 A씨의 시신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현장 인근 콘크리트 구종을 위해서는 숨진 A씨의 지갑과 휴대폰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7시 20분쯤에는 부안군 부안읍 스포츠파크 사거리 인근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보도블럭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일 새벽 4시 10분쯤 군산시 서수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한 주택이 모두 타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0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도로에서 모닝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한 명이 다쳤고 이후 모닝 차량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가량 전북에 내린 장맛비에 사적인 고창읍성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평균 누적 강수량이 21일 오후 5시까지 131mm로 집계됐고 많은 비로 고창읍성 서문 옹성 일부가 붕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고창군은 무너진 옹성에 방수포를 덮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고 앞으로 국가유산청에 긴급 보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에서는 벼와 논콩을 심은 논 250여 헥타르가 빗물에 잠기고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심리가 다음 달 종결될 전망입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항소심 3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군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 원에 못 미치는 벌금 70만 원을 정 의원에게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1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내년에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박수열 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환경보호특별위원장이 고창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군수 출마 계획과 공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수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전담 민원 창구를 개설하고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주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은 전북 등 호남 권리당원 선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박찬대 의원이 23일 국회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8월 2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이번 당대표 경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과 권리당원의 표심이 최대 변수로 지목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중립을 선언한 상황에서 당대표 선거에서 55% 비중을 차지하는 권리당원의 선택이 결국 승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관측했다는데요. 호남 지역 권리당원 규모가 전체의 40% 안팎 예상되고 지난 대선 때와 달리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 참여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26일 호남 지역 선거가 민주당 당대표 선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인도에서 갑작스러운 땅꺼짐 사고가 생겨 행인이 다쳤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6시 10분쯤 남원시 도통동의 한 인도에서 깊이 2m가량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를 지나던 40대 남성이 찰과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긴급 복구에 나선 남원시는 지하 배수관에 생긴 구멍으로 인해 주변 흙이 유실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새벽 5시 50분쯤 군산시 소룡포구 바다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벽을 붙잡고 있던 남성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채 항구 주변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뒤 조류에 휩쓸려 200m 떨어진 금란도 인근까지 떠내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인 22일 정읍 내장산 우화정 일대에서는 조선왕조실록 이안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임진왜란 때 정읍의 두 선비 안의와 손홍록은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 용구람으로 옮겨서 화마로부터 지켜냈습니다. 정읍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식을 열었고 그 당시 실록을 옮겼던 모습을 재현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그 정신을 느껴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뜻깊은 업적을 기념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6월 22일을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